내재 가치라는 걸 이제 떼놓고 보면 화폐가 그 장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표현에 따르면 이제 공통의 기억이라든가 혹은 공통의 신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내재 가치가 아니고 장부인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조폐공사에서 이제 막 돈을 찍어서 딱 쌓여 있어요. 이거는 돈인가요? 돈이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아닙니다. 이게 돈이 되려면 그건 종이고요.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거고, 그게 돈이 되려면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나와야 됩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자산에 나올까요? 부채에 나올까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부채에 잡혀야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라는 은행은 되게 독특한 은행인데,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을 자기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것이 정부거나 민간은행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 기업한테 돈을 주면서 자기 장부에 부채로 잡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국은행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물질이 돈이 아니라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잡혀야지만 돈이 되는 거죠. 심상치 않죠? 자, 이 원리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농업혁명이 가상자산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농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면서 요새 나오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어쨌건 이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이런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일강이 범람했어요. 나일강이 범람했더니 나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땅이 지금 어디가 어딘지 경계가 불분명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곡괭이 들고 이제 살인을 벌일 수도 있지만, 이제 현명하다면 이제 서기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집트 서기들이 점토판을 갖고 나올 거예요. 그 점토판에는 그 토지의 거래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서기가 그 점토판을 가지고 이 토지의 거래 역사를 쭉 얘기해 준 다음에, 아,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누구 토지, 여기까지는 누구 토지라고 해주겠죠. 자, 실제 토지는 어디 있어요? 나일강 옆에 있어요? 서기가 관리하는 창고 안에 있어요? 나일강 옆에 있죠. 근데 그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와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나일강에 있어요? 아니면 서기의 점토판에 있어요? 네, 그 서기의 점토판이 현실입니다. 메타버스 현실이죠. 이 메타버스 현실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마치 조폐공사에서 나온 그 종이가 돈이 아니고 한국은행 부채에 잡힌 현금이 돈인 것처럼 장부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장부가 현실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바로 농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등기되어 있는 것이 내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농업혁명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수렵인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면 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차를 뜯어가지고 스파크 일으켜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면 그 사람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차를 등록대장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차에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인 이유는 내가 언제 얼마를 주고 세금 내고 샀다라는 그 기록 때문에 내 것인 거죠. 그 기록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고 그것이 장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블록체인이 일으키고 있는 혁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차피 메타버스가 이렇게 뜨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자산을 다 메타버스상으로 집어넣겠다라는 야심이 바로 비트코인 혁명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죠. 뭐 참고로 잉카 문명을 유럽인들이 발견했을 때 잉카 문명에도 그 문서가 있었어요. 글자가 있었어요. 문자가. 그 문자가 이제 결승 문자잖아요. 이렇게 매듭을 주고. 근데 그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알파벳 같은 것도 표현하지만 주로 그것은 숫자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최초의 문자를 가지고 인간이 최초로 기록한 내용이 지금 발견됐는데 내용이 뭐래요? 소유권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세금 장부거나 아니면 채권이에요. 채권. 놀랍게도 신화나 시가 아니라 인간이 문자를 만들어서 최초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세금 장부라는 거죠. 혹은 뭐 채권 장부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함의하는 바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데 그 디지털 화폐는 전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의 장부죠. 저는 그 장부 안에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면 그 장부가 교체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보냈어도 그 장부가 교체됐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곤란해질 거예요. 내가 엔터키를 쳐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장부에 돈이 없어지고 누군가한테 돈이 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 옆에 있는 토지의 실제하고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건 간에 그 서기가 관리하는 점토판이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부가 현실보다 때로는 더 결정적이고 중요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장부에 익숙한 시대를 이미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장부가 화폐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 화폐다라면 어떤 장부가 좋은 장부예요?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장부가 좋은 장부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돈이라는 것은 좋은 장부여야 되고 좋은 장부라는 것은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장부여야죠. 그런데 장부가 안 고쳐져도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우리가 거래하는 존재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럼 장부는 고쳐져야 되는데 함부로는 못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누군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나 고치면 안 되잖아요. 개똥이도 고치고 처수도 고치면 그건 장부가 아니죠.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시험을 쳤고 외국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죠. 이집트의 서기들은 시험을 쳐서 뽑았어요. 근데 그걸 평민들한테 오픈한 건 아니고 귀족들 자제들 중에 엄청난 암기력과 뭐 이런 거를 시험 봐가지고 서기를 시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우리 인간들한테 있는데 특히 엄마들한테 그 유전자가 뿌리 깊게 있어서 엄마가 어떤 형태로건 돈을 벌건 아들은 뭘 시키려고 그래요? 서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서기가 뭐라고요? 장부를 고치는 자예요. 장부를 유지하는 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고시를 보죠. 장부를 유지하고 고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장부는 아무나 고치면 일단 안 되는데 누군가가 고치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 장부를 고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장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의 영달과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장부를 고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많지는 않죠. 그러나 가능하죠. 그죠? 그런 짓을 하면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쳐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장부를 고치는데 그 장부를 고치는 것을 자기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굴뚝같이 믿는 거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장부를 막 고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하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좀 말을 정정할게요. 경제학자들 보고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장부를 늘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뭔데 장부를 늘리냐? 한국은행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는 한국은행이 아니잖아요. 장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걸 누군가가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예요? 장부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냥 장부밖에 없어요. 거래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장부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서기가 관리하는 그 장부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무식한 분이 장부에 아무것도 담지 않아서 암호화했다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죠. 소유권을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부는.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에 왜 강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장부인데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근데 함부로 고쳐줘요? 함부로 안 고쳐줘요? 함부로 안 고쳐줘요. 어떻게 고쳐지죠? 오직 트랜잭션에 의해서만 고쳐집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장부예요. 좋은 장부예요? 좋은 장부 아니에요? 좋은 장부죠. 그러면 좋은 돈이에요? 안 좋은 돈이에요? 좋은 돈이에요. 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이 좋은 장부니까 좋은 돈이네. 근데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몰랐을까? 지금까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횡재를 했네. 억울하죠.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공평성에 도전을 합니다. 불공평하잖아.
야,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장부라는 거 알았어.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뉴 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장부 만들어서 다시 전 세계 인류한테 다 나눠주고 시작하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이 있죠. 무슨 프로젝트예요, 이게? CBDC잖아요. 그래서 CBDC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열망에는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알았어. 비트코인 좋은 거 이제 알았어. 12년 지났으니 이제 알았어. 나한테도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해야지. 좋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7년 전부터 얘기하면서 빨리 장부 게임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쨌건 여러분들을 막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들어오니까 저처럼 7년 전에 들어왔다거나 10년 전에 들어왔다거나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환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 정부를 소환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시 엘리트를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를 믿을 수 없어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돈을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다시 소환하는 게 그놈의 엘리트예요. 사고의 무한 순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남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억울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의 본질을 깨닫고 야 이거 엘리트 믿을 게 아니구나. 엘리트를 믿지 말자라고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구나. 비트코인이 장부구나. 화폐는 장부일 뿐이구나 라는 걸 동의하고 이제라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10년 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억울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내 얘기를 안 들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위치에 쓸 것이냐.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외쳐왔으니까 저는 좀 봐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이 장부 게임에 들어오라고 저는 외쳤잖아요. 그죠? 안 들어온 건 여러분이 어쨌건 선택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